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다쏘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는 프랑스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산업계의 안팎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를 당장 내치고 한국 단독으로 진행하자는 의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7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후 프랑스 언론은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구매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대수를 48대라고 보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4년째 분담금이 미지급된 상황인데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 전투기를 살 수도 있다고 하니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KF-X 사업에 2,200억 원가량을 투자한 상황에서 공동 개발 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사업 이탈이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비 8조 7천억 원의 20%인 1조 7천억 원가량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현재 연체된 분담금은 6천억 원가량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예산에 2,700억 원 상당의 분담금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미납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까지 귀국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공동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우리가 도와주었는데 배은망덕하다. 당장 인도네시아를 손절해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참여는 초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2014년 합의서를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지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 예산에서 KF-X 관련 예산 집행이 밀리면서 이 사업에 불참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긴 했으나 인도네시아는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과 사업 범위를 정할 때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곤 했습니다. 계속해서 불만이 쌓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 9월 분담금 재협상을 하자면서 분담금 인하와 함께 100% 기술 이전과 IF-X 수출 허가, 분담금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한 자세와는 상반되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쏟아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인리의 제안은 터무니없다며 재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고 사업 성공 우려가 나왔지만 작년 초 1,300억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납부하며 잘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새로 취임한 프라보어 장관이 무기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루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프라보어 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란듯이 전투기 구매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KF-X 시제기가 나오면서 다급해진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결국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을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지형과 군부의 세력 교체, 인도네시아 국방정책의 변화 등 복잡한 측면에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둘은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2번이나 맞붙은 일생의 정치 라이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프라보어 총재는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코위 대통령과 맞서왔습니다. 이로 인해 5월 말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각지에서 대선 불복 시위가 벌어져 8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프라보어가 제기한 대선 무효 소송을 기각한 뒤 양측 다툼은 소강 상태가 되었고 차기 내각의 프라보어 측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조코위 대통령은 프라보어 후보에게 입각을 권유하는 러브콜을 보냈으며 작년 7월 회동을 통해 극적 화해한 뒤 10월 국방장관직을 임명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자주국방을 내세웠던 프라보어 장관은 취임 이후 말레이시아, 터키, 중국, 일본, 필리핀,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으로 광폭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가 받는 의전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기구매 다변화를 통한 균형 외교를 천명하면서 각국에서 흘리는
흘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이 벌써부터 차기 대선을 노리면서 업적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라보어 장관은 32년간 장기 집권한 군인 출신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로 특전사령관을 지내고 중장으로 예편했을 만큼 군부의 핵심입니다. 조코위 1기 정부 때 조코위 대통령의 측근으로 군부를 좌지우지했던 위란토 조정장관이 물러나면서 인도네시아 군부는 프라보어 인사들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0년 넘게 군부를 떠나 있던 프라보어 장관에게 이전 방산 협력 사업 현황을 악의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KFX 사업 자체를 흔들어 보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처음 공동개발 사업을 체결한 수실로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때는 정치적 동지였던 조코위 대통령과도 사이가 틀어지고 육사 동기인 프라보어 장관과도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갈 명분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기본적으로 다른 파벌로서 견제를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코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측에서는 투자 비용은 줄이면서 기술 이전을 포함하여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 질척거리는 수준이었다면 뭐든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프라보어는 아예 KFX를 파토내고 타국의 기체를 수입함으로써 국방력 향상에 기여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자신과 군부의 성과라고 주장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지율을 바탕으로 2024년 대선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필 이런 상황에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게 달콤한 말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라팔을 40대 구매하면 주기적으로 필요한 정비 비용도 할인해주고 대부분의 핵심 기술 이전까지 약속하며 인도네시아를 유혹했다는데요. 저 약속이 다 지켜질지는 의문이지만 프라보어 장관은 좋다고 예비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의 라팔은 4세대 전투기로서 1980년대에 개발되어 2020년에 사기에는 굉장히 노후한 기체입니다.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했다고는 하지만 문제 있는 부분을 보완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 라팔을 도입하려다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라팔은 개발한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공대공 능력만 겨우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자 나중에 지상 타격 능력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당장 전투기가 필요한 한국 입장에서는 미완성 제품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완성된 시스템이란 것을 지적하며 감점을 먹이자 프랑스는 이제 한국의 방위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허점이 많은 라팔 전투기에 호구 잡힌 인도네시아는 현지 전문가들에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내각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개각 대상과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프라보어 국방장관의 거취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조코위가 프라보어를 당장 내치기는 어렵지만 핵심 위치가 아닌 농림부 장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현 상황을 이렇게 만든 프라보어 장관을 그대로 국방장관 자리에 둘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약 2천억 원을 그냥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적은 비용으로 반스텔스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없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크게 신뢰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KFX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오히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돈도 잃고 기술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악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국방부 장관을 경질시키고 다시 한국과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KFX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상관없이 순항 중입니다. KFX는 미국, 영국 등 다양한 업체들이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KFX는 F-22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F-22와 비슷한 성능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최신 미국 무기를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부품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KFX 시제기가 나왔고 내년 초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성과를 과시했는데요. 2025년이면 상용화해서 실전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간 한국은 마음먹고 만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결과물을 선보여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참가 여부에 흔들리지 말고 보란듯이 KFX 사업을 완성해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